안녕하세요. 11학년 송지은입니다. 오늘 저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태어나기부터 오늘 날까지 이제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송지은이고요. 지혜 지자의 온화 른자로 지혜롭고 온화한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낮은 육아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이제 만 3세에서 4세경에는 한글을 떼고 말을 시작해서 이제 갈수록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는 다양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칭찬 비늘 물고기랑 우유 딱지치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치원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요. 저학년 때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꿈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 글 쓰는 재미와 독서에 맛이 들리게 됩니다. 당시 위즈키즈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부씩 집으로 배달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남매가 서로 먼저 보겠다고 들러붙어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읽은 걸 수십 번 읽어가지고 거의 외울 정도로 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집에서 책과 굉장히 가까워지는데요. 그렇게 읽은 책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독서록을 쓰는 것을 즐겼고 한 번 쓰면 3장씩 썼습니다. 글 쓰는 걸 즐기는 만큼 일기 쓰는 것 역시 즐겼고 학교 후에는 거의 하루 종일을 놀이터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가게 돼요. 전학을 가서 이제 처음에는 엄청 이제도 아까도 글 쓰는 거 좋아했듯이 지금도 이어서 계속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일기 쓰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쓰는 것보다 시로 쓰거나 기행문처럼 쓰거나 뭐 신문처럼 쓰거나 그렇게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했고 이 당시에는 글쓰기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가서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친구가 저에게 스마트폰을 권합니다. 너도 이제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이제 자잘한 게임 같은 걸 보여주면서 너도 핸드폰이 있어야 우리랑 연락할 수도 있고 이제 재미나게 놀 수 있다. 제가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엄마를 설득시켜요. 그래서 핸드폰을 제 손에 얻게 됩니다. 이제 핸드폰이 제 손에 얻게 되니까 그 이제 모든 여가 시간이 책 읽던 시간이랑 그런 게 다 핸드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 역시 공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 올백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뭐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이때 공부를 당연히 하나도 못해서 올백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일기장도 일기장을 쓰는 것마저 이제 형식적이 되고 되게 쓰기 싫어져서 글이 변하게 돼요.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초등학교 시절을 끝마치고 저는 목포 해인여자중학교에 입학하려고 이제 반배치고사도 치렀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의 폐해로 역시나 점수는 처참했고요. 저는 드디어 자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의 성적을 집중적으로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저는 전혀 스마트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터진 코로나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제가 수업만 했을 리가 없죠. 제 모든 시간은 다 스마트폰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는 것은 너무 힘들었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기까지 해서 스마트폰으로 동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저는 웹툰이랑 팝송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부모님 몰래 보고 즐기면서 제 인생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갈 때조차도 이어폰을 끼고 이제 엄마 아빠 몰래 팝송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시력은 너무 안 좋아졌고 이제 스스로 뭔가 잘못되긴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찔리면서도 전혀 끊지 못하는 중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도 방학제를 안 해간 적도 없고 그 모든 숙제를 다 첫 주에 끝내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저는 항상 모든 거를 마지막까지 미루는 안 좋은 습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셔서 수많은 훈계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스마트폰이 안 좋다 뭐 한다. 하지만 저는 그 훈계조차 저한테 씨알도 먹히지 않고 다 잔소리로만 들리고 그래 알겠어요 한번 하고 넘어가고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학교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공부에 대한 의욕이 다시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시험 3일 전에부터 밤을 샜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니가 이 학교를 먼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학에 와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게 해줄 수 있고 뭐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너는 꼭 이 학교에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너무 싫었죠. 뭔가 규칙도 많고 제재도 많이 하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가 왜 굳이 그렇게 멀리 떠나야 되냐. 이렇게 좀 되게 비관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시기였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유일하게 안 하고 이제 안 할 수 있던 시간이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몇십 분 동안 계속 많이 쳐다봤던 거예요. 근데 이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긴 한데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 맞을까 하고 이제 양심에 계속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번 시험에서 몇 등 이상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럼 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험도 역시나 3일 밤을 새어가면서 공부를 했고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말했던 등수보다 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딱 정확한 그 등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철없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실은 그 등수가 나오자 선생님들께서 가지 말라고 엄청 말리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벌을 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로 날아오게 됩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 지식도 많이 쌓여갔고 이제 설교 열심히 듣고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그러면은 전 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정작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엄마가 먼저 여기 교회로 오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구원을 이제 5학년 때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이 생겼기 때문에 전혀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 말씀과 생활을 나누는 것이라던가 거리 설교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거리 설교를 나갔던 날이랑 제가 처음에 전도지를 주었던 날이랑 처음 한 아이를 구령했던 모든 게 다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전도지 한 장을 주지 못한 날도 있고요. 준 날은 몇 개를 줬는지 이제 3개도 했어요. 이제 방학에도 광주교회에서 이제 구령 모임이랑 전도 여행을 함께 참여하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다시 김수호 선생님과 박옥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다잡고 놓쳤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저런 역경을 거치며 학교에 다니다 보니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졸업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오기까지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학교에 오도록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제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제가 등수가 조금이라도 높았다면 아마 교만해져서 안 왔을지도 모르고 더 낮았더라면 낙담해서 안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등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내년이나 내일이 아닌 당장 1초 뒤의 상황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제 길을 주께 아뢰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계획을 세웠든 주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이송훈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네,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고 약한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무너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딛고 일어나 성장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름처럼 지혜롭고 온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기억에 남는 선배로서 이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하죠, 학생? 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 설명회를 여러 차례 작년부터 했는데요.
상반기에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변화된 것들 중심으로 어떻게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있고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정이에요. 저희가 일반 학교들은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633 체제인데 저희가 8 플러스 4 시스템. 그러니까 1학년부터, 그러니까 12년제로 해가지고 1학년부터 8학년, 즉 중2까지를 큰 분기점을 두고 그다음에 9학년부터 12학년, 중3부터 고3까지를 또 이렇게 한 구간으로 저희가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1반, G2반, G3반인데 이렇게 나뉘죠. 이제 성격이 크게.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 이제 어떤 학생들의 역량을 좀 더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는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데 좀 집중하고 있고요. 이제 9학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진로에 더 이제 밀접한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1반이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G2A반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G2B반이 7학년에서 8학년, 중1, 중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저희가 1대1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 코칭, 신앙 영역, 그 다음에 학습 코칭, 그 다음에 생활 코칭. 자, 이 중에서 이 신앙 코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뭐냐면 시켜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불평한 아이들 하나도 없이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 돼서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적 성장에 기반되지 않으면은 이게 서로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너무 기대하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 힘이 1대1 코칭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밀착해서 서로의 모든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을 공유하고, 학습 계획이라든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교육 내용은요, 이제 5대 핵심 역량을 저희가 선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5대 핵심 역량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역량 중심으로 각 학년별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잠깐 사진을 주로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기관리 역량인데요. 저희가 시간관리, 이 시간관리,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 관리. 이게 필요하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패드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까 그 학생, 송지현 학생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뭐 허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앙과 생활 관리하고 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위해서 플래너 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요번에 저희가 장비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안에 패드들을 다 학생별로 명찰을 달아서 일과 시간에만 쓰게 하고 다 수거해서 이렇게 잠가 놓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숙사에도 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주말에 또 몰래 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미연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요게 이제 핸드폰 수거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밀번호로 잠금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특별히 부모님과 통화해야 될 때라든지 그때만 쓰게 하고, 철저하게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 통제를 하고 났더니 눈에 띄게 아이들이 생활이 안정이 돼요. 공부에 대한 집중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플래너를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1학년 학생이 쓴 거예요.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10분 단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2반은 30분 단위로 되어 있고, G1반은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벌써 지금 G2반 아이들은 10분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저한테 얘기해요. 10분 단위를 달라. 아이들은 이제 10분 단위로 쪼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G1반 아이들도 30분 단위로 잘라달라고 할 것 같아요. 잘 쓰죠? 하루에 자기가 해야 될 거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렇게 선생님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부터 어린 나이부터 시간 관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3학년 학생이 쓴 거예요. 요거는 G2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학년 학생이 쓴 겁니다. 이 학생이 이 플래너 쓰면서 지금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독서, 학습, 시간관리, 여기서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플래너를 보면. 이 학생은 이제 10학년, 고1이죠. 그러니까 벌써 내용들이 좀 달라져요. 무게가 생겨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3년, 4년 훈련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넘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딱 필요한 것만 씁니다. 네. 지금 벌써 11학년쯤 되면은 이렇게 자잘하게 안 써요. 자기의 필요한 것만 딱 써서 정보만 얻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1, 2학년 아이들이 성장하면 더 잘 쓰겠죠. 저희 학교의 큰 그런 어떤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 역량이에요. 이제 자기관리 역량, 학습 역량인데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학습 코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는 과목별로 시간표가 없어요. 학습 코칭 시간이 있어서 담당 코칭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학습 계획을 다 세우고 분량도 정하고 진도도 정해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자기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포기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고 빠르든 느리든 자기 진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에요. 1학년, 지금 이제 이 학생, 2학년 학생인데 지금 보면 다 머리가 젖어 있어요. 엄청 뛰어다녀요,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뻘뻘 땀을 흘려도 딱 앉으면요. 이게 독서록이거든요. 독서 플래너 쓰고 자기가 할 걸 해야 돼요. 네. 그거 힘들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영어 패드로 A to Z 영어 읽기도 하고 플래너 쓰면서 하루 점검하고 책도 읽고 합니다. 이제 고학년쯤 되면 이제 공부 같은 걸 하는 거죠, 이제. 수학책 펴놓고 문제도 풀고, 영어책도 읽고. 이게 연출된 사진이 아니에요. 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찍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올해부터 수학 코칭을 도입을 해가지고, 수학은 좀 더 저희가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부터는 창의 수학, 융합 수학을 하고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창의 수학과 연계된 실용 수학과 그 다음에 심화 수학. 아이들이 수학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던 아이들도 수학 엄청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도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제 수학 공부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인데 협력 학습을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9학년 학생들이니까 좀 진지하죠. 네, 이제 좀 어려운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학년 학생들 이제 목표를 분명히 세웠네요. 네, 네, 자기 목표를 세워서 시간을 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한참 에피소드 준비할 때예요.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부 시간이 없다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다른 게 예전에는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 시간 짜서 공부하고 최소한의 공부를 하려고 하고 할 건 다 해놓고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 세 번째 역량. 우리가 자기관리, 학습, 의사소통 역량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대 기업을 조사해서 인크루트 직원들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1등이 의사소통이 좋은 사람을 뽑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읽기, 쓰기, 말하기, 발표하기 그런 것들을 토론하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지금 지원반 이게 지금 학생들이 이제 뭐 한글 겨우 뭐 좀 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인데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기가 준비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책 읽으라자 그러면 되게 신나요. 도서관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어 시간이거든요. 영어도 영어 읽기 기반 많이 읽어서 영어를 습득하게 하자. 2층에 가면 영어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자기 진도에 맞는 책을 또는 이 패드로 우리가 A to Z 그 학습용으로만 쓰기로 돼 있거든요. 그 패드가.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을 다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G2B 반이죠. 중1, 2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 현장 학습 갈 때 맨 온 더 스트리트 해가지고 홍대 앞에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장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어떤 이 동기부여가 돼서 조금이라도 낯선 사람,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는 훈련 그런 거를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에요. 공동체 역량. 네. 자기관리, 그 다음에 학습, 의사소통, 공동체. 공동체 활동, 뭐 캠프를 간다든지 국토여행을 간다든지 태권도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칙 준수를 공동체 역량에 넣어서 교칙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질서 있는 생활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사진은 올해 4월에 국토기행을 갔던 경남 지역 쪽으로 우리가 갔던 사진이고요. 이때 이제
5, 6학년이 같이 갔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거는 6월 1일에 저희가 14명 학생이 마라톤 참여했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해서 10km 다 완주했어요. 작년에 11월에도 갔었는데 아이들이 체력이 많이 상승돼가지고 기록들이 많이 단축되고 오히려 더 날씨가 덥고 힘들었는데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긴 거리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임은 박물관 마을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현장 학습 갔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 옛날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여러분 이따 올라가 보세요. 여기다 훨씬 잘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네, 옛날 마을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창의 역량입니다. 창의 역량이 참 어려워요. 뭐 시험 볼 수도 없고 창의 역량을.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독서 창의 융합 교육이에요.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 활동, 미술, 음악, 그런 오케스트라 활동. 그 다음에 저희가 독서 프로그램을 일천독 독서 프로그램을 책꿈이라고 정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권의 책을 12년 동안 읽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창의 역량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배예요. 지원반은 가배 수학을 합니다. 수학을 우리가 막 계산풀이하거나 구구단 외우지 않고 가배를 이용해서 원리를 익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G2반 같은 경우는 4D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 선을 이용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올해 초만 해도 평면으로 만들어서 그냥 단순한 걸 했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요. 이게 올라가 보시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야 그릴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이 지금 초급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는 중급 과정에 되면 우리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중급에 올라가면 국제대회에 참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독서 창의 융합 시간이에요. 이제 지원반이죠. 질문, 주제가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창의력인 대답들이 그 1, 2학년 아이들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놀라요.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쓰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토론하는 아이들이라는 그걸 브랜드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화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지원반의 독서록이에요. 지금 290이에요. 지금 책꿈은 3학년부터거든요. 1, 2학년들은 우리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흥미 독서를 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벌써 290권을 읽었어요. 이게 권수거든요, 한 권.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서평을 남기면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가배를 이용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4D 프레임을 이용해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오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봄학기 때 주제가 뭐였냐면 프랑스 혁명과 시민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달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한 달은 작품을 만들어요.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신문을 만든 겁니다. 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물 사이즈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인상 깊었던 거를 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광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파 두 개 이상의 기사가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다 정했어요. 이게 지금 조선율 학생이 만든 조선율보예요. 네, 다 패러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자, 한겨레 신문이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서한결 학생이 만든 한겨레 신문.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 걸 만든 거예요. 이거는 프레시 뉴스. 이거는 박종원 학생이 만든 거고. 위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링컨에 대한 재해석, 그런 이야기들, 거짓일보, 그걸 풍자하는, 언론에 왜곡된 걸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재밌어요, 내용도. 이건 진짜 신문 같죠? 김신지 학생이 연필로 다 지금 만든 거예요. 일일이. 놀랍습니다, 진짜. 요번 학기에는 뭘 했냐면 저희가 산업혁명에 대해서 했어요. 요번에는 어떤 걸 했냐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영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피소드 준비해야지, 숙제도 공부해야지, 이걸 만들어야 되지. 바쁘죠.
바빠야 돼요. 네. 공부는 뭐 조금 손해 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할 겁니다, 아이들 공부. 네. 그래서 보통 봄, 가을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여름, 겨울은 좀 이렇게 활동 좀 하고 이렇게 좀 컨셉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G3반 큰 아이들이 만든 영상이 뮤지컬을 만들었거든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 당시는 산업혁명이 발발한 때로 사회에 큰 도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좋은 면만 비추기 마련인 만큼 사람들은 산업혁명의 이면에 큰 관심이 없다. 오늘은 산업혁명이 한창인 1790년대로 시간을 돌려보려 한다. 물론 우리는 산업혁명 당시의 이면에 안타까운 사연이 깃든 희망 따윈 필요 없는 노동 현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풍자로 가득 찬 이 다큐멘터리는 마냥 즐거운 영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 일이 과연 멈추었는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회 문제이다. 오늘은 공장 직원들의 점검날이다. 몰래 와서 점검하기에 대비할 수도 없는 직원들은 이때 범블씨의 눈에 잘못 들면 잘리게 된다. 그렇기에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거기 빨리 하지 못해. 다들 일하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지? 기계가 너무 뜨거워서 물을 부었더니 작동을 안 해서요. 아이고 참나. 고치는 중이에요. 한심한 것. 하지만 전에도 몇 번이나 고쳤는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말라니. 내가 기계를 망가뜨려서 고치는 시간 동안 네가 찍어내야 했던 물건이 몇 개인 줄 알아? 아유 저 못된 놈. 1792년 5월 30일, 오늘은 애낙씨의 마지막 출근 날이다. 직전에 범블씨에게 해고당했기 때문이다. 당장 길거리에 눕게 됐건만 애낙씨는 밝기만 하다. 희망 따윈 공장에서 필요하지 않기에 뜬구름 잡는 것 마냥 들뜬 애낙씨를 공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낙 씨는 원래 이렇게 밝은 사람인가요? 몰라요. 정신 나갔어. 이상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아쉬운 이별인 거죠. 제겐 기회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늘 즐거워야 하지 않겠어요? 단순 작업의 연속임에도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애낙씨를 필요로 하는 작업장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이런 하층민의 경우에는 더더욱. 매일 밤 공장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애낙씨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까? 내일이 벌써 18살. 드디어 나가는 날이야. 가끔 체면조 따뜻한 날로 값비싼 보석과 멋진 남편. 드디어 난 이제 꿈을 펼쳐. 웃기는 소리마. 딱딱한 바게트 차가운 바다 앞흙이 뒤덮인 막막한 미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너는 왜 아무것도 모르니 눈꽃만큼 더 아니야. 저기 뜬 달 좀 봐. 아름답잖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다고 그래? 이숨 막히는 공장보다 더 숨통을 얼마나 조이겠어. 천재들 미쳤냐? 쟤 왜 저래? 냥 가엾은 애나 전에 쫓겨나는 길바닥에 쫄쫄 맞은 아떼. 이게 말이 돼? 정말이야? 글쎄 진짜겠지. 애나 차라리 도망쳐. 무슨 소리야. 너희도 참. 너도 곧 죽을걸? 제발 좀 그만해. 그건 내 망상. 눈물을 거친 말 몰아친데도 아무도 날
꿀칫덩어리를 내쫓을 수 있겠군. 풍만한 뱃살과 잘생긴 얼굴, 값비싼 외투와 빛나는 시계,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지. 공장의 수입은 모두 내꺼. 너희는 내 발판 공장의 노예, 연약한 나이는 쓸데없지. 이제는 출발할 시간이야. 애나기 녀석 나가볼까? 어서 나와. 잠시만요. 얘들아, 잘 있어? 난 이제 공장에 벗어나서 새 삶을 살 테냐. 하하하, 넌 완전 소배. 저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너 같은 게 당장 꺼져버려. 아이 참, 사람 볼 줄 모르시네. 안녕하세요. 여기 일자리...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으휴, 냄새. 저리 가. 혹시 여기 일자리 있나요? 저 같은 게 써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 범블씨, 제가 죄송했어요. 이제는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게요. 모두가 예상했을지도 모르겠다. 에낙스를 사용해주는 일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렇게 밝던 에낙스의 모습은 불과 3년 만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 앞서 말했듯 공장에 에낙이 가진 희망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공장 속 저들이 가진 일말의 희망은 오늘 하루 굶지 않는 것일 테니 말이다. 우리는 가난한 하층민들을 거의 노예로 이용해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이때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찬란한 것과는 다른 검은 속의 계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재밌죠? 잘 만들었죠?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 G1반하고, 그 G2B반, 그러니까 세 조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중1, 2 아이들, 그 다음에 중3, 고1 아이들, 그 다음에 요 지금 고2, 3 아이들이 한 건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위에 가시면. 자, 계속 보면요. 독서 이력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천독 프로그램 책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원반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마 선생님이 한 1000권 읽히시려는 것 같아요. 지금 욕심에 2년 동안. 네. 근데 지금 G2A반, 그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 840권이에요. 물론 이때 아이들은 책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책 페이지 수와 권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해요. 둘 중에 하나가 도달이 안 되면 인정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840권을 읽게 되는데 상반기에 1인 평균 벌써 36.5권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6명의 아이들이. 그 다음에 G2B반 7, 8학년이죠. 지금 2년에 60권을 읽게 돼 있는데 누적 900권. 그러니까 140권을, 120권을 더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1인 평균 요번 학기에 대해서 6.4권인데 이제 책이 확연히 두꺼워지고 어려워져요. 네, 중학생쯤 되면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G3반이 4년 동안 100권을 읽게 되거든요. 1년 동안 25권씩 읽게 됩니다. 이때는 좀 수준 있는 책을 읽게 돼요. 그런데 지금 벌써 18.4권을 읽게 되는데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성과 보고 말씀드릴 때 1년 동안 31.5권을 읽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근데 벌써 지금 상반기에 20.4권을 읽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요. 2021년 당시에 일반 학교 아이들 청소년 독서량이 얼마냐? 1년에 6.6권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5배를 읽고 있는 거예요. 5배 이상을.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 책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독서융합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읽어요.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런 책 읽으면 힘든 책이지만 시간을 내서 읽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 교육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반기 합숙 상황이에요. 이제 부모님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은. 네,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수학을 저희가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으니까 수학에 있어서의 그 진도와 성취도를 보시면 지금 G3 반이 총 12명이에요. 네,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예체능계가 2명이 있어요. 예체능계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선행을 하고 있는 학생이 4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1인데 고2 거, 고3 걸 한다든지. 고2 학생들은 지금 다 지금 선행 걸 하고 있어요. 고3 걸 하고 있고. 현행은 6명이고 후행. 그러니까 검정고시만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고2인데 고1 걸 한다든지 그런 후행인 학생들이 2명 있어요. 예체능계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선행을 하고 있는 4명의 학생들이 1에서 3등급인데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2에서 4등급, 5등급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1등급에서 3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시험을 내가 고2인데 고2 걸 보는 게 아니고 고3 걸 봐요. 그 어려운 시험을 보는데 1등급, 2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네. 현행 아이들은 4등급에서 7등급인데 저희가 제 팜플렛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결과물은 4등급이에요. 네. 뭐 에피소드하고 뭐 하는데 우리가 공부만 시키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를 3등급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개인별로. 그런데 아이들이 현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4등급에서 7등급이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결국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포기하는 학생이 없어요. 우리 수포자가 없어요, 저희 학교에는. 비록 내가 초등학교 수학을 한다 하더라도 수학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능동성이에요. 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 학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무슨 과목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하고 인강 듣고 자기 학습하고 자기 진도에 맞춰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아요. 친구를 이겨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줘요. 네. 포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너는 수학 공부도 못했는데 맨날 책만 사냐? 그럴 수 있는데 다 합니다, 그 책. 사면 다 일단 해요, 공부를. 네.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가 가치를 실현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이는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학생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이런 성장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